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시사계 선덕여왕 나왔습니다. 박연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고 뭐하고 계세요? 들어와. 최고입니다. 자, 5050 청취자께서 190님 같은 가수로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 5050님 이명웅 씨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른 또 청취자도 190님은 호소력 있는 진행을 하시잖아요. 부러워 마세요. 노래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 너무 노골적이시잖아요. 돌려차기 아니에요? 냉정하신데요. 권혁진 청취자 유튜브 보시다가 최일구 씨 턱스카 하지 마세요. 네. 아, 그래서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여보세요. 뭘 보세요? 오늘 지금 태풍 마이삭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 기상청이 시험대에 올랐대요. 음. 우리 기상청은 상륙 지점을 부산하고 거제 사이로 예측을 했는데 네. 미국하고 일본 기상청은 더 서쪽으로 갈 것이다. 아.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전 그래도 기상청 화이팅. 그죠? 네. 아, 기상청 힘들어요. 국산을 해요. 네, 국산 애용해요. 저도 우리 네. 기상청입니다. 네. 왜 따라하세요? 네. 왜 따라하세요? 선덕 박연미 기자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시원한 냉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씨, 오늘 뭐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도 하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일단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짧은 글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앞에 써붙인 글이에요. 오. 이 글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어보시면 예. 전광훈 씨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 동안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한 바이러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말이에요. 예. 그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6분여에 걸친 발언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과를 요구했는데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나는 선동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하나다. 선지자래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은 그 선구안이 있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건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소개 안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또 좀 딱하기로 한데. 네. 예. 지금 선동장께서 아까 들어와 한마디 했잖아요. 네. 5초 만에 600명 돌파했어요. 1000명 가죠. 아. 1000명 가지고 약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자 1000명입니다. 네. 1000명. 예, 네. 좋습니다. 국민이나 뭐 학진단 교인들에 대한 사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국민 사과. 아니 지난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인가 그분은 사과라도 했잖아요. 절도 네. 했어요. 네. 네. 사과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네, 한 달 기간을 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또 정부의 방역은 사기극이었다. 순교를 각오했다면서 날선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제 치료 다 받고 음성 판정도 나왔으니까 보석 취소 심리 이거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3월에 총선 앞두고 그 위법한 시위나 집회에 일체 참여 안 한다. 그 조건으로 석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일단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고 검찰도 도심 집회에 참석한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재수감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심리로 결정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속도를 내야죠. 이 정도 되면. 네. 네. 오늘 뭐 정강훈 씨 뭐 기자회견한 거 못지않게 제가 아까 기사 읽다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광주에서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 거지 뭐가 무섭냐. 예? 참, 이게 문제는 그 교회 교인들만 걸리면 좋은데 문제는 다른 이웃들한테 이게 전파가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19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건 맞지만 방역은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과학에 따라줘야죠. 이거 멋진 멘트였어요. 이거 간만에 비타민 하나. 저도 네. 이 뚱커벨도 한 건 했네요. 오늘. 네, 했습니다. 아니,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비타민 도로 줄래요? 너무 대단해요. 반납. 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면서요? 장사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고요. 사랑제일교회 탓에 이 안 된다 장사가 매출이 하락된다라는 것이 인근 소상공인 130여 명의 주장인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답답한 소식밖에 없는데 훈훈한 동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태안 있잖아요. 거기 송전탑 꼭대기에 둥지를 들었던 황새 가족이 이 4마리 새끼를 부화하고서 무사히 네.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황새가 천연기념물 100호인데 앞으로 아마 천수만 일대에 서식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 네. 해남 쪽으로 겨울나기 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황새 가족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간결하게. 네. 자, 다 같이 두 분도 따라해 주십시오. 네. 자, 황새, 황새? 만세, 만세? 황새. 여보세요. 형, 네. 우리 이렇게 쉽게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숙제 내줬는데. 네. 황새야, 언니가 미안해. 송전탑밖에 갈 데가 없었구나. 다음엔 좀 안전한 데로 이사하고 복비는 언니가 낼게. 아이고 박수. 역시 선동면 누나답습니다. 박연미 기자는 아무리 장황하게 해도 지루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간결하게 하라는 뜻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하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차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의견이 겹치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깍듯하게 예우를 챙겼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 역시 불가피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일부 난색을 보이는 것 같지만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돕자. 의견에 뭐 거의 그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요. 4차 추경 편성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 내로 이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는데 정부는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4차 추경도 서둘러야 되죠. 특히 재난지원금의 보편이냐 선택이냐 또는 다른 방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맞춤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부 특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좀 엇박자 모습도 보였거든요. 페북에 서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좀 당정 청회를 할 때 바로 이 정부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네. 중요한가요? 재난지원금. 중요합니다. 밑줄 치셔야 되고요.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몇 개 칠까요? 별은 555조 개 정도 치죠. 와,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네. 밤새도록 그래도 555개 조를 언제 해요? 복붙이라고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별잔치네요. 네. 근데 이제 보편 쪽보다는 선별 지급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1차 때처럼 다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 선별 지급 쪽으로 의견이 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예상되는 나랏빚 규모가 1,000조 원 가까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55조 8천억 원을 일단 정부안으로 예산안을 짜 놓았는데
나왔는데 이 예산안도 보면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그 김광현 선수 야구하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5이닝 무실점. 네. 드디어 2승을 달성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구단에서도 간략하게 한 줄 평을 남겼어요. Not to be overlooked in all of tonight's runs. 뭔 말이에요? 뭐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네. 김광현 투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멋졌어요. 근데 네. 진짜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에요. 원래 선발이 아닌데 그렇죠. 선발 투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김광현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이 포수와의 정말 찰떡궁합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야디나 몰리나 선수가 간략하게 하세요. 역대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첫째 아니면 두 번째 꼽힐 정도의 대단한 포수인데 네. 김광현 선수가 안산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이 코리안 시리즈에 나갔을 때 2007년에도 박경환 포수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이 포수와 또 호흡을 맞췄거든요. 거기까지 하죠, 뭐. 알겠습니다. 네. 뭐 야구 해설 부캐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야구 해설위원회 도전하시려고 해요? 황새 만세. 그나저나 김광현 선수한테 덕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화번호 알죠? 78 저기 78 몇 국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석의 선동여왕 경주에서 막 올라오셨습니다.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한 국회의 중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간은 진전되는 모습입니다. 완전하게 타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의료계 쪽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너무 이것을 이 강대강 충돌로 갈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상황은 피하자.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간호사분들 또 의료진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국회 차원에서 공공의료 특위를 만들어서 의료진 학대, 이 공공의과대학 또 원격 진료 등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훨씬 더 이 국회의 중재를 통해서 성과를 이 타협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박연미 기자님 네. 어제 배종찬 소장이요. 그 방호 의원들이 쓰는 곡을 그거 쓰고 무거운 녀석 진행했어요. 정말요?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대신 체험해 보자. 그래서 20분 차고 있었는데 이마 가득 진짜 땀을 뻘뻘 흘렸는데 어땠어요? 정말 땀을 비워도 들렸는데 제가 잠깐 썼는데 그 정도면은 이걸 거의 한 24시간 착용하고 완전 있는 무장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의료진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요. 한번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만세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의료진 간호사분 만세. 네, 좋습니다. 어제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의협하고 대전협 대한전공의협회죠. 네. 이쪽하고 만났잖아요. 거기 좀 얘기가 진전이 안 됐어요. 일단 정부가 상당히 그 양보를 많이 했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고 있는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들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해단체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여하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하고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완전 원점 상태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단 휴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론은 상당히 들끓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의료보험 재정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렇죠. 의사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4천만 국민이 십시일반에서 만든 주머니이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공급자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벨붕이라는 말 아세요, 두 분? 예? 요즘 유행하는 말, 벨붕. 멘붕은 알아도 벨붕은 밸런스 붕괴. 밸런스 붕괴. 벨붕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는 선을 넘어서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때 영웅들이 다시 제자리로 얼른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붕괴다. 지금 한 상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네. 벨붕. 벨붕.
그 일부 전공의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취하를 해줬는데 서울대 등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행동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논란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좀 힘을 싣는 움직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등의 사직서 제출이 이제 1일에도 어제도 계속됐고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30일 서울대 병원 회화동에 있죠. 보는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에서 전체 이제 532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진료 수술 등을 중단하거나 교수직을 던질 정도의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거든요. 예. 좀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단체들은 뭐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휴진 철회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고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일까지 뭐 서울을 비롯해서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등등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의사협회가 지금 선동량이 얘기했던 벨붕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네.